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홍역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제 뚜렷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홍역의 대유행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당시 약간 낮아진 홍역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발생 상황에서 최근에는 어떤 그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냐면, 홍역 예방접종이 맨 처음 이제 개발된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는 1회 접종으로 홍역 백신이 시작이 됐습니다. 홍역 백신이 이제 허가가 난 시기는 1964년인데 그때는 1회 접종이었고, 생후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역이 급속하게 감소를 했지만 그 후 1회 접종이 이루어진 후에도 간간히 아웃브레이크, 유행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80년대 계속 그 유행이 이어지면서 면역 감시를 통해서, 즉 발생 감시뿐만 아니라 혈청을 확보하여 홍역에 대한 항체가를 다 측정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회 접종, 2번 맞도록 스케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생후 1살을 훨씬 지나서 15에서 18개월로 초회 1회 접종만 하던 것이, 그 후에는 또 지금까지도 첫 번째 접종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접종을 하고, 이어서 연령이 좀 지나서 4 내지 6세 사이에 또 한 번 접종하는, 그렇게 2번 접종하는 스케줄로 홍역의 기본 접종 스케줄이 완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역의 발생 추세를 보게 되면 영유아, 즉 1살이 안 된 아기들을 중심으로 홍역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중에 홍역의 많은 부작용 중에는 사실은 그 좀 SSP라 그래서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홍역 예방 접종을 좀 더 스케줄을 세 번째 접종을 총 3회로 나누어서 세 번째로 도입하려는 일정을 1살이 채 안 됐을 때, 지금 12에서 15개월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9에서 11개월 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캐치업을 하고 추가로 지금 접종을 한번 하면서 그 총체적으로는 3번의 접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 혈청역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역 백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홍역 백신은 그 최종적으로는 폴리오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에 기술을 개발한 존 프랭클린 앤더스에 의해서 홍역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존 프랭클린 앤더스는 그 유명한 은행가의 아들로 1900년대 초에 어마어마한 1900만 불에 이르는 유산을 물려받고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에서 PhD를 받고 기초연구를 시행하여 결국은 195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는데, 이는 1949년에 폴리오 바이러스를 배지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리오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이 개발된 이유도 이 앤더스의 배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양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백신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은 조나산 소크에 의해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1954년에 역시 그 미국에서 홍역 바이러스의 유행이 생겼습니다. 그때 프랭클린 존 앤더슨은 자기의 동료이자 제자인 피블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11살 먹은 소년에게서
홍역 바이러스를 분리해내고 그 균주의 이름을 그 환자 이름 11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데이비드 에드먼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턴 균주를 가지고 역시 그 홍역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홍역 백신은 존 앤더스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건데요. 이미 존 앤더슨은 노벨상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1963년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허가가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4년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된 겁니다. 홍역 백신은 방어율, effectiveness를 보게 되면 한 번 맞았을 때 약 93%까지. 우리가 백신의 efficacy하고 effectiveness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efficacy는 임상 시험이고 effectiveness는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신의 efficacy라는 것은 모두가 감수성이 있는, 모두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얼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순수한 방어력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이론역학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체항체를 수유 등을 통해서 물려받았거나 또는 과거에 감염이 됐거나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미 항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백신의 경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 백신이 나타내는 효과를 다 나타내지를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매우 다양한 형태가 지역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또 백신을 2번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한 번만 맞는다든지 스케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2회 접종으로 인해서 충분히 생산돼야 될 항체가 생산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effectiveness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역의 백신은 2번 맞게 되면 effectiveness가 실제 효능이 9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역은 먼저 본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 기초 재생산 지수와 관련해서 허드 이뮤니티 스레시홀드, 즉 HIT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 차분히 나중에 이론역학적인 거는 별도로 또 다음 학기 강좌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준비를 해서 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HIT라는 것은 1-R0분의 1, 즉 1- 기초 재생산 지수분의 1로 발생을 하는데, 그 기초 재생산 지수가 홍역은 미즐스라는 홍역은 어떤 연구는 13, 어떤 연구는 18까지도 나옵니다. 1-18분의 1. 결국은 유행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95% 이상 접종이 완료가 돼야 되고 접종된 사람들이 다 효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종 맞았다 그래도 최대 97%거든요. 따라서 95%를 설령 맞춰도 거기에 또 0.97을 곱해야 되니까 그 작은 빈틈이 지역사회에 누적되면 그 집단 대상으로 얼마든지 홍역은 유행을 발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전파력이 강한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져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많은 유행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홍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로 나온 홍역의 토탈 전체적으로 3회 접종, 그래서 지금의 2차례 접종 스케줄에 앞쪽에 태어나자마자 1살이 안 됐을 때 접종을 시작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홍역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